대표다TV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진짜 리더가 되는 세 가지 용기, 대표님도 가질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들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리더십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건데요. 물론 한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리더십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리더십 대신에 대표로서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는 이 세 가지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용기가 있다면 리더십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뭔가를 결심을 할 때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저도 외로니까 대표다 TV를 개설하고 유튜브를 시작하는 데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저한테 이제 유튜브를 한다고 하니까 아주 큰 결심을 했네. 용기가 많이 필요했을 텐데 대단하네. 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 여자 대표님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저도 유튜브를 해보겠다고 몇 년 전부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시작이 잘 안 되네요. 어떻게 유튜브를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저의 대답은 용기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브를 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은 그만큼 용기를 낸 사람들이겠죠. 저는 오늘 뭔가를 결심할 때 필요한 용기가 아닌 대표로서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대표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지 않는 대표님들보다 좀 더 멋진 조직 내 진짜 리더, 진짜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표님들이 느끼실 불편함을 감수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용기를 내봅니다. 첫 번째, 내가 틀릴 수 있다고 말할 용기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내가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직원들에게 할 수 있는 대표님들이 얼마나 될까요? 설령 내가 틀렸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직원들 앞에서 말하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 용기는 메타인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메타인지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조직의 리더나 대표님들은 메타인지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글쎄요. 리더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 바로 이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하지만 성공 경험이 많은 리더일수록 이 능력이 퇴화하는 듯 합니다. 성공 경험이 많아서 현재 자리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자신이 아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까지 다 맞아 떨어졌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 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일이 어긋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이번엔 운이 안 따라줬어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겠죠. 성공하면 내가 다 맞아서이고 실패하면 운이 안 좋았다고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직원들과 소통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의문이 들었다면 혹시 평소에 내가 자주 맞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은 그런 대표들을 보면 입을 다뭅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실수했다면 실수했다고 말할 용기입니다. 대표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완벽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완벽해지려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저는 제 스스로 실수를 했다고 느낄 때 창피함을 느낍니다.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실수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이 이런 실수를 하다니 직원이 알면 직원들이 날 보면 뭐라고 생각을 할까? 능력 없는 대표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 마음속에서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최근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른 시장에 저희가 새롭게 비즈니스를 제안을 하는데 저도 실무자와 같은 입장에서 메일로 제안서를 보내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메일을 보내고 나서 상대 회사명을 잘못 기재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게 되죠. 그 사실을 알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갈까? 다시 메일을 보내서 사과를 해야 될까? 우리 직원한테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결국 실무를 하는 직원한테 내가 메일을 보내다가 회사명을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했어.
우리 누구누구 씨도 메일 보낼 때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메일 보내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보내자. 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솔직히 창피함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기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님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를 인정하고 빨리 대책을 찾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수 있어요. 오히려 직원은 대표님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에 더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런 실수들이 잦으면 문제겠지만 실수를 하셨을 때 빠르게 인정하시고 내가 실수를 했네. 다음부터 나도 조심해야 되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마지막 하나는 미안하다고 말할 용기입니다. 자, 대표님들 미안하단 말 언제 해보셨나요? 사실 잘못했고 미안한지 알면서도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고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쉽지가 않죠.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뭐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더더욱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하기는 쉽지가 않죠. 대표도 평범한 인간이기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팀장에게 너무 화가 나서 팀원들 다 있는 데서 팀장이 제가 화를 굉장히 심하게 낸 적이 있습니다. 조금 참고 좀 따로 불러서 주의를 줘도 될 것을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팀원들 앞에서 팀장에게 무안을 줬죠. 그 광경을 본 팀원들은 팀장을 어떻게 봤을까요? 뻔하죠. 자, 자극과 반응 사이에 조금의 간극을 좀 두고 제가 좀 참고 따로 이야기를 했다면 팀장도 저도 감정이 상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니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팀장을 커피숍에 잠깐 불러내서 어제 제가 그렇게 팀원들 앞에서 화를 낸 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팀장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팀장은 어쩍게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요. 저도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고 미안하다는 말이 왜 이렇게 입 밖으로 나오기 어려울까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특히 직원들한테. 그러나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해보지 않은 우리 대표님들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자존심을 굽히는 게 아니라 진짜 어른으로서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의 효과는 실제로 대단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쌓인 나쁜 감정들이 촥 씻겨 내려가면서 상대로 하여금 앞으로 저 사람한테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대표님 너무 완벽한 대표가 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내가 실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잘못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 세 가지 용기를 내면 진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용기를 딱 장착을 하시고 앞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멋진 대표님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하루도 고군분투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신 후에 소감을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 채널에 링크된 고민상담 신청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정된 사연은 채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들의 정신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외로우니까 대표다 TV는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응원합니다. 자, 이번 영상도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고고!